자, 진우의 핸드풀 시간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보게 될 핸드는 승우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플레이를 한 종훈이랑 어썸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14만 원이나 따고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 중에서 핸드 하나를 보냈는데 그 핸드는 블라인드 500, 500 테이블에서 승우가 스몰 블라인드에서 핸드를 잡았고 한 명 스트레들 레이즈 4500 콜, 스몰 리레이즈, 스트레이트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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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랍, 따다든 이제 이런 사연을 보내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아주 파켓 좋은 핸들을 일단 많이 따고 와서 기분이 좋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플레이가 있다면 레이즈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는 거. 이제 4500을 레이즈 했는데 또 뒤에 한 명이 콜했는데 거의 민 레이즈, 거의 따당 수준으로 레이즈를 했어. 최대한 거의 어썸 방수를 생각하면 3만원, 4만원까지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겠는데 약간 사이즈 측면에서는 아쉽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플랍을 4명이서 이제 보게 되지. 그러면 어떤 전략이 제일 좋고 어떤 배 사이즈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파이오 솔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승호의 레인지를 보면 사실 말은 승호의 레인지지만 입력한 건 진우의 레인지. 보면 좋은 핸드들, 그러니까 스몰 블라인드에서 3베스 달리시는 데들은 내 기준으로는 10 플러스 이런 하이 파켓들 3베스 날리기 충분히 좋고 에이스 킹 수딧 당연히 넣고 에이스 킹 오프 수딧, 에이스 퀸 수딧, 에이스 잭 이런 거 다 넣었어. 에이스 잭 같은 경우는 3베스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0.3%만 줬고 0.3, 30% 확률로 줬고 이런 핸드들은 특히 스몰 블라인드에서는 콜 레인지가 딱히 많이 없어. 콜 레인지가 있다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플랍을 봐도 상관이 없는 핸드들 이런 거. 어차피 이거는 플랍을 보면 아주 게임하기 쉬우니까 셋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스몰 블라인드 콜에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에이스잭 같은 핸드들은 콜 할 바에는 그냥 폴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콜을 하게 됐을 때 아까 말했듯이 스몰 블라인드 콜하면 스트레들 콜하고 줄줄이 다 콜을 한단 말이야 뒤에서부터. 왜냐면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플랍을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5명에서 플랍을 보는데 에이스 잭으로 제일 먼저 액션을 해야 되는, 결국 책 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많다. 그럴 바에는 폴드를 하는 게 낫다. 혹은 3베스를 해라. 3베스 확률도 그렇게 난 많이 안 줬어 개인적으로. 나는 뭐 이 정도 레인지를 선호하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에이스 10, 에이스 10은 차라리 수디시다 에이스 잭 오프 수디보다. 에이스 10 수디스로 좀 더 3베스를 할 것 같아 나는. 왜냐면 플랍을 보고 운영하기가 더 쉽거든. 근데 이것도 에이스만큼 100%는 아니고 한 0.5 정도. 폴드 할 수도 있고 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레이크도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콜을 하고 내면서 플랍을 보기에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냥 플랍을 보고 싶다면 헤즈업으로 큰 파스를 하는 걸 원하지 이렇게 작은 파스로 여러 명이서 보고 싶진 않아. 에이스텐은 좀 그런 핸드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핸드는 작은 파스로 여러 명이 봐도 좋은 핸드인데 낮은 포켓들. 근데 에이스10 수디스는 그런 핸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3bet 하되 50% 확률을 줬어. 그럼 이제 또 블러프 핸드가 있겠지. 뭐 이런 좋은 핸드들로만 3bet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블러프 핸드들을 한 이 정도로 선호하는데 사실 한 이 정도 주는 것 같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 블러프 핸드를. 에이스 5부터 에이스 듀스 수디까지는 플랍을 보기에도 강력한 좋은 핸드들이 아니라서 또 폴드하기도 좀 아까운 핸드들이라서 이제 내 블러프에 넣었어 이걸. 최대한 연결이 되어 있고 넛 수디 핸드들 3웨이 블럭하기 아주 좋은 핸드 같아요. 왜냐면 파켓 에이스, 에이스 킹 이런 걸를 다 블럭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플랍의 콜을 따여도 에큐티가 충분히 꽤나 나온 애들. 그런 핸드들은 나는 블러핑을 자주 하는 편이야. 자, 이게 승호의 레인지지만 실제로는 진우의 레인지를 입력한 아웃 오브 포지션의 레인지고
이제 볼 거는 전 어썸 방수 아저씨의 레인지. 딱 봐도 존나 넓지. 사실 어썸의 방수 레인지는 이거보다 더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언더더건 플러스 2에서 오픈을 하고 스모의 3벳을 콜한 거잖아. 근데 사실 스모가 3벳을 너무 작게 해서 거의 따당 수준으로 해서 오픈하고 폴더 핸들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4,500원을 레이즈하고 10,000원 리레이즈에 폴더 핸들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오픈 레이즈 레인지랑 3벳 콜 레인지가 거의 똑같다고 봤어. 사실 어썸에서는 뭐 이런 핸들 다 오픈하니까 이런 걸로 다 막 거의 얘네들은 수직 핸드 문양 같은 거 눈 돌아가서 거의 한 이 정도 해. 이런 거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런 거 좀 오버한 것 같고, 한 이 정도. 내가 봐온 어썸 아저씨들은 이 정도 방수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공부하려고 프로그램을 킨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준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포커가 아니라 패더 맞추기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레인지를 내가 줬는데, 이것도 진짜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로 내가 쳐준 거야. 이런 것들 원래 이런 거 다 오픈하면 안 되거든, 얼리 포지션에서. 근데 어썸이니까 내가 좀 봐줘서 0.5씩이라도 내가 넣어줬어.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돼. 파켓 10, 9, 7, 6 이런 거 오픈해도 되는데 듀스부터 4까지는 오픈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런 옵스디 브로드웨이 이런 거 오픈하면 안 되는데 어썸 아저씨는 내가 오픈 줬고, 이런 수딕 개퍼들 하나 떨어진 수딕 카드들 원래 오픈하면 안 되는데 어썸이랑 내가 다 줬고, 수딕 커넥터는 괜찮아.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를 줬어, 어썸이라서. 그리고 파켓 GX는 4벳을 날릴 수도 있는데 뭐 콜하는 사람도 있지. 콜하고 플랍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반반 줬고, 에이스 퀸도 마찬가지, 에이스 잭도 마찬가지. 에이스 잭으로 4벳 날리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애들이 다 수동적으로 하니까 플랍을 보려고 하지, 이런 거 핸드들로. 당연히 이건 4벳 하면 다 블러프로 4벳 하는 거고. 이제 근데 파켓 퀸부터 에이스까지 에이스 킹 프리미엄 핸드들은 거의 무조건 4벳이 날라오니까 3벳 콜레인지에서 다 뺐다. 한 이 정도가 합리적인 어썸 기준 아저씨 레인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보기 위해 플랍 이렇게 다양한 팩들을 입력해. 잠깐만, 이렇게 많이 떠있지? 지우자. 잘 보이나? 보면 여기 이제 플랍을 입력하고, 팟이 아까 난 3명이 콜한 줄 알고 32를 입력했는데 사실은 42야.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는 이제 참고로 이 프로그램의 해접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접이라 가정하고 둘 중에 작은 놈 스택을 입력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플레이되는 스택은 작은 놈 스택이만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15만원 입력했어. 팟은 32,000원, 이펙티브 스택은 105,000원, 15만원. 그리고 플랍에는 이렇게 다양한 뱃 사이즈들, 플랍이 30%, 50%, 70%, 팟뱃, 턴도 이렇게 4개. 리본은 60 아니면 팟뱃, 좀 단순하게 갖고 리버 사이즈는 어차피 그 전에 돈이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레이즈 사이즈는 앞에 나온 뱃에 곱하기 3.5 다 그렇게 의미하고, 이제 요 기준으로 이제 전략을 보는 거야. 전략을 보기 앞서 이제 딱 우리가 이제 먼저 가늠을 해봐야 될 게, 이 플랍에 누구에 더 유리한 플랍인지, 승우한테 유리한지 아저씨한테 유리한지 EB를 보면 되는데, 지금 팟이 32,000원인데 OP EB가 20.5로 떠. OOP가 승우를 말하는 거지, 아웃 오브 포지션. 먼저 액션을 해야 된다는. 승우가 2만원에 EB를 가져가, 아저씨는 11,000원에 EB를 가져가.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32,000이 나와. 그럼 에퀴티를 보면 에퀴티도 승호가 더 높아. 이건 승률. 승호가 57%, 상대 IC가 42%. 해접이니까 두 개 더하면 100%가 나오고. 그러니까 에퀴티도 승호가 높고 EV도 승호가 높다. 그 말은 승호 레인지가 훨씬 세기 때문에 승호 레인지를 보면 이제 파켓 에이스, 킹, 퀸 이런 하이 파켓들이 다 있는데 아시 레인지는 이런 게 없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카드들이 많다. 이런 수딕 카드들, 플랍을 이렇게 엄청 미스하는 핸들들이 너무 많아서. 반면에 승호 레인지는 존나 단단하다. 그래서 승호 레인지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꼭 에퀴티가 높다고 EV가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에퀴티는 OOP가 높은데, 아웃 오브 포지션이 높은데 EV는 인 포지션이 높은 경우가 많어. 이게 꽤 많어. 반대로 작용하는 게. 왜냐면 인 포지션에서 더 플랍을 플레이하고 싶고 더 팟을 스틸할 그런 좋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EV는 웬만하면 이 에퀴티를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아시가 너무 핸드가 구려가지고 EV랑 에퀴티랑 둘 다 승우가 가져가는 모습이고. 자, 그럼 이제 승우의 전략을 볼 텐데, 스트래티지 누르면 볼 수 있듯이 책 7.2%. 그 말은 뭐냐? 승우의 레인지 중 책은 7.2%밖에 없다. 즉 93%로 뱃을 한다. 그 이제 93%를 다 여기 다 쪼개져 들어간 거야. 32, 22, 16, 10. 그래서 이제 어떤 뱃 사이즈가 좋은지를 보는 건데, 자, 오버페어부터 보자. 그러면 이 파켓 퀸으로 팝뱃을 하라고 하지. 32가 팝뱃이잖아. 32를 70%에 넘는 확률로 팝뱃을 하라고 나오고, 살짝 좀 의외야 이거. 나는 한 16에서 22 정도가 제일 괜찮다고 봤는데, 이 솔버는 팝뱃을 하라고 추천을 하네. 좀 약간 나도 좀 의외인 부분이었고, 파켓킹도 마찬가지로 팝뱃을 엄청, 이거 보면 막 80%인 것도 있고, 문양의 콤보에 따라서. 에이시스도 팝뱃 비중이 제일 높지. 근데 이제 보면 비교해볼게, 파켓킹이나 퀸만큼 팝뱃을 많이 하라고는 하지 않아. 이건 높아봐야 70%인데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 파켓 에이스 입장에선 턴에 그렇게 하이카드가 깔릴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프로텍션이 요구되지 않는데, 파켓 킹이랑 파켓 퀸은 이제 하이카드에 대한 프로텍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빈도로 팝뱃을 하라는 것 같아. 탑페어도 팝뱃, 에이스 잭도 팝뱃, 여기 에이스 잭 모든 콤비네이션으로 다 팝뱃. 탑셋을 보면 탑셋은 또 50% 뱃을 하라고 나와있지. 16 하프 뱃. 이제 탑셋은 뭐냐면 완전 보드를 꽉 쥐고 있으니까 다 뱃을 굳이 크게 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파켓 10도 이제 어차피 파켓 잭 상대로는 밸류를 많이 못 받으니까, 파켓 잭, 그러니까 탑 페어 상대로는 밸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낮은 페어들을 공략하려고 뱃을 적게 하는 거지. 뭐냐면 파켓 7, 파켓 6 이런 핸들한테 밸류를 받고 싶으면 팟을 적게 해야겠지. 대신 내가 뭐 그러니까 뱃을 적게 한다고 해서 약한 핸드냐, 그런 건 알 수가 없는 게, 왜냐면 탑셋으로도 뱃을 16 할 거고 파켓 10으로도 뱃을 16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뱃을 적게 한다고 해서 약한 핸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이제 블러프 핸드들을 보면 에이스 5가 아까 말했듯이 좋은 블러프 핸드인데, 특히 수디드인 경우 백도어 플러시 드로가 있는 경우, 즉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콤보들은 다 팝뱃을 하라고 나오지. 클로버만 좀 낮은데, 클로버가 낮은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아마 보드에 4 클로버가 깔려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에퀴티가 좀 더 높아서 그럴 게 아닐까. 왜냐면 에퀴티를 보면 아니네, 제일 낮네 이게. 클로버 이건 왜 그러지? 잘 모르겠다 이거. 에이스 5 클럽을 보면 딴 거랑 뭐가 다른 거지?
조금 더 이거는 약간 중간은 배 사이즈를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팝백 비중이 제일 높네. 에이스 3, 에이스 듀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뭐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있으면 다 뱃을 하라. 대신 뭐 에이스 5 다이아몬드는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라.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에이스 5 다이아몬드 들고 컴뱃을 하는 건 너무 컴뱃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에이스 5 다이아몬드, 에이스 3 다이아몬드, 에이스 듀스 다이아몬드로는 체크 폴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체크 폴드 해야 할 핸드가 있어야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페어인데 낮은 페어가 맞긴 했는데 턴에 안 좋은 카드가 너무 많이 깔리기 때문에 책으로 갈 수가 없어서 얘는 뱃으로 하라는 것 같아. 근데 그 뱃 비중이 제일 높은 게 팝뱃이네. 이것도 팝뱃, 그 다음이 하프뱃, 그 다음이 70%뱃, 요 순으로 되고, 에이스 10도 마찬가지로 블러프 핸드인데 보면 백도 있으면 팝뱃, 없으면 책. 근데 약간 팝뱃이 비중이 엄청 높진 않아. 하프뱃이랑 팝뱃이랑 약간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요런 거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 요건 에이스 5는 그나마 팝뱃을 강요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중간 뱃 사이즈도 가끔씩 섞을 수가 있다. 에큐티를 볼까? 에큐티가 더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봤을 때. 왜냐면 이거는 10이나 숫자도 높고 10이 이제 뭐 백도어 뭐 9, 7, 퀸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백도어 3까지 말 수가 있어서 턴을 아주 안 좋은 턴 카드가 얘네들보단 많지는 않다는 뜻인 것 같아. 에이스 10이 얘는 이제 거의 턴에 좋은 카드가 없는데 얘는 그래도 턴에 좋은 카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턴을 보고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굳이 팝뱃으로 완전 블러프를 할 필요는 없다. 대신 요건 생블러프니까 좀 많이 해야 되고 블러펫을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것 같고, 이제 투오버의 플러시 드로우는 다 팝뱃, 요건 이제 백도어가 없어도 팝뱃, 차라리 투오버 자체로만도 이제 턴에 에큐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블락커도 좋은 거 있고, 왜냐면 에이스 킹, 에이스 퀸이 있으면 상대 킹 퀸, 아니 상대 킹 잭, 에이스 잭 다 블락하고, 에이스 퀸도 마찬가지로 에이스 잭, 퀸 잭 다 블락하고. 블러프 핸들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상대가 킹 잭, 아니 퀸 잭, 킹 잭 이런 수뒷 콤보들을 가질 수 있는 경우수를 얘네들이 다 줄여주니까. 오프 수뒷도 마찬가지고 보면 다 팝뱃을 하라고 나와 있지. 이 정도가 승호 플랍의 좀 약간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리하자면 거의 모든 컨비네이션으로 팝뱃을 날려라. 책은 거의 없다. 책은 얘네들 책 폴드밖에 없다. 거의 다 팝뱃을 날리되 잭잭이란 텐텐으로만 하프뱃을 날려라.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솔버가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 루트 옆을 보면 뱃 32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상대방 이제 아저씨가 전략이 나와. 아저씨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요것도 이제 보면 재밌는데 요건 이제 승호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